됐어. 봅시다. 많이 늦어졌네요. 미안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사를 어답 정리할 때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지금 통합사회부터 먼저 빨리 나가도록 하죠. 1단원하고 4단원에서는 보통 프린트가 나갈 때는 그 윤리로 내거든? 윤리로 내는데 지금 다른 학군지에서 나온 걸 좀 종합해 봤을 때 트렌드가 좀 잡혀져 있어. 동양윤리에서는 먼저 적어볼래 한번? 동양윤리에서는 공자, 맹자를 따로 프린트해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윤리에서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이 사람을 따로 이제 프린트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학교 프린트가 나올 때 보통은 윤리 아니면 지리예요. 윤리 아니면은 지리가 접전 지역이 되더라 이겁니다. 보통 봤을 때. 지금 학교에서 프린트를 준 게 있니? 지금 있니? 혹시? 학생 오늘 처음 보는 이름이 뭐지? 유진 학생은 학교 프린트 나온 거 있어? 왜냐면 그거가 있어야 사실은 내가 뭐 학교에 가서 그걸 가져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가져오시면 되고, 알겠죠? 그게 이제 입수가 빨라야 사실 대응이 좀 더 쉽습니다. 사실 자료를 만드는 건 어렵진 않은데 뭐 어떤 걸 이제 학교 선생님이 개조해서 냈을지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시면 되고, 학교 선생님이 윤리를 많이 가르쳤는지 지리를 많이 가르쳤는지에 따라서 성향이 나뉘는 면모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기후 요번 단원에서는 아까 유진이는 1, 4단원이라 그랬고 적어놔야지. 이제 알았으니까. 단원 순차적으로 나가니? 아 그래요? 1하고 그러면 아마 예측이긴 한데 그 자연윤리, 그 인간중심주의윤리, 뭐 생태중심주의윤리 거기에서 멈출 거야 아마. 그 구간 전후로 하나 더 하고 빼고 할 거야. 왜냐면 지금 시간이 벌써 4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2주를 거의 2주밖에 안 남은 거죠. 직보까지 해버리면. 그러면은 얼마 요 단원 내에서 돌 거라고 보는 거야. 그 차이가 있다. 그럼 기후가 문제인데 역시. 이제 책 좀 펴보죠, 같이. 세진사탐 말고 동조에서 통사 22권 편집. 쌤이 준 22년도 교재로 들어가시고 네. 아까 4단원 페이지 좀 알려줄래? 거기 내가 복사 처리해서 맡겨줄게. 지금 실장님한테 얘기해서 지금 내가 복사해오면 시간이 또 30분을 막 까먹으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105페이지 알겠어. 이거를 보내면 돼요. 전송 카카오톡으로 구례 전송하고 있어요. 기다리십시오.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 1단원은 어쨌든 다 나가는 거니까 1단원에서 1단원에서 4페이지랑 5페이지는 미안한데 이거는 자습으로 돌릴게요. 오케이? 이거는 자습으로 돌리고 지금 이거 할 때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고난이도만 빨리 직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숙제 처리할 거고 OX 퀴즈만 풀어오셔도 충분합니다. 이건 아무리 고난도를 만들어봤자 그 재료가 후졌기 때문에 이런 말 해도 돼? 재료가 후졌기 때문에 고난이도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바로 넘어가시고 이제 그쵸? 우리는 32페이지로 갈 거예요. 32페이지로 갈 거긴 해요. 거기서 보시면은 행복의 다양한 기준 중에 헬레니즘 시대하고 이제 서양 중세 시대, 근대 서양파 시대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지금 그 다음 페이지가 중요한 건데 33페이지. 그러니까 내가 학교 정확히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를 알려줄게.
학교 선생님이 여기를 개조해서 선택 과목이 있는 그 지금 2, 3학년들 배우는 거 그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특 부교재라든지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뭐 개념 완성 이런 거를 가져와서 출제해버리면은 교과서에 없는 건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학원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인 거죠. 오케이? 근데 어차피 그래 봐야 어렵게 내 못 내. 생각 이상으로 어렵게 내지는 못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우리는 이제 그 지점을 노릴 겁니다. 그 지점을 노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교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는 동양에서는 유교가 조금 어렵고 근데 성리학이 어려운 거지 유교 자체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 그러니까 동양 윤리 자체가 난이도는 낮은데 서양에서 아까 말했던 요거를 다른 학교에서는 개조했는데 이제 후보군으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 제일 위험한 게 이 사람이 좀 위험합니다. 오케이? 거기 있죠? 그 33페이지 밑에 칸트 있지? 그 사람이 좀 위험해. 알겠죠? 얘랑 얘 중에 얘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좀 위험하다. 좀 보시고 알겠죠? 일단은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건 뭐냐? 프린트가 나는지 안 나는지 지리짐작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긴 하되 필요한 것만 이해를 돕는 식으로 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줬는데 프린트 사진 찍어서 줬는데 이제 보면 알잖아 내가 그쵸?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러면은 곧바로 문제집을 추가 지급을 해버릴 거야 알겠죠? 위험을 제거해야 될 거야. 올라오세요 위로. 32페이지 올라오셔서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기 때 행복대부터 볼게요. 이거는 개조하기가 쉽진 않아요. 고대 그리스는 그냥 요걸 그냥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이 지덕복 합일설 밑줄. 근데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지덕복 합일설이라는 말 자체가 쓰세요. 소크라테스의 사상에서 나온 말인데 소크라테스 32페이지 있죠? 소크라테스 있지. 거기 밑줄.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철학이라는 지적인 활동을 통해 지혜와 덕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자 조심해야 돼. 아토테라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실천해야 옳다고 봤는데 오케이? 지적인 활동만 강조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혼자의 얘기라고 볼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라고 쓰시는 거다.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도 일단 쓰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한다 밑줄. 자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을 분석해내야 됩니다. 이성의 기능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사회 내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혹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가치를 그렇죠 실천한다는 거거든. 오케이? 그게 이성을 발휘한다는 말에 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근데 보편적일 수가 있나? 그거부터 좀 분석을 해야 돼. 보편적일 수가 있나? 그게 아니야. 이성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성은 보편적이야. 우리는 다 그쵸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만 들어가도 하다못해 밑에 버거킹에만 가도 뭐가 비싸고 뭐가 싼지는 알아 그죠? 그런데 뭐가 나한테 적당한지는 이해되셨죠? 그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단 말이야. 내가 어제 예를 들어서 치킨을 먹었어. 그럼 굳이 패스트푸드점 가서 치킨을 또 시킬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이성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는 쓰세요. 보편적일 수가 없어요. 보편적 X라고 먼저 쓰세요. 일단 그게 아리스토텔레스랑 소크라테스 둘 다의 소급되는 함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다 적어둬야겠고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 때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가면은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를 그냥 분류를 또 해놨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어떤 게 행복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중시해야 되는데 고대 그리스랑 헬레니즘이 뭐가 다른지부터 얘기해 줄게. 이게 좀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고대 그리스 때는 뭐냐면은 다 나라들이 제각기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 외국인인 거야. 셋이 다 국적이 다른 거야. 그리고 화폐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알맞는 거는 이성의 기능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우리 외국인들하고 얘기할 때 그쵸?
한국인들하고 대화 주제가 겹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맞습니까? 어떤 거? 야, 너는 대학 어디 갈 거야? 뭐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맞죠? 우리가 걔네 대학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애지간하면은.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으니까 하나의 합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 아,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면은 행복이 따라오는 거는 다 그건 똑같구나. 알겠죠? 그게 바로 지덕복 합일설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곧 덕이고 아는 것이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는 그 학교 선생님들 성향상 그렇게 그 뻥튀기 시키진 않아. 이거를 굳이 부풀리진 않아. 아토텔이 문제다.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기 때로 넘어가면은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야. 무슨 얘기냐? 이런 거지. 국경이 통일이 되고 어느 정도, 그쵸? 민족과 종교가 어느 정도는 통합이 된 거야. 근데 어떤 느낌이냐? 강제로 한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이 돈 많이 주니까 이민 가야지가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를 두드려 패서 이민을 시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범죄율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혼란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서는 사회적 혼란에서 벗어나 밑줄 마음의 평온인데 이 마음의 평온을 다 지 맘대로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이해되셨죠? 스토아하고 에피쿠로스가 나뉜다. 그래서 일단 필기만 해두세요.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피쿠로스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신적, 지속적, 소극적인 건데 한 글자만 더 붙이면 돼. 쾌락. 그리고 스토아한테는 이렇게 붙이는 거지. 뭐야? 정념에서의 해방. 정념에서의 해방. 그쵸. 그 다음에 동요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을 따른다 정도를 쓰시면 좋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를 여러분들은 아직은 잘 몰라도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힌트가 생긴다. 오케이? 어떤 거? 얘는 중시하는 게 요거야, 에피쿠로스는. 아직 뒤에 가서 교습은 할 거지만. 그리고 스토아는 이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쾌락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오케이? 차이점은 뭐냐면은 외부에서의 주어지는 괴로움을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스토아. 오케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괴로움에 상관없이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내 마인드가 달라진다. 이러면 스토아인데 에피쿠로스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괴로움과 안에서 생기는 나의 감정적인 어려움을 둘 다 극복한다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죠? 그건 방금 말한 건 이해 영역인 거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야. 알겠지? 학교 프린트를 줘더라도 얘네들은 어쨌든 뼈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 무슨 짓을 해도. 그 다음에 서양 중세시대 때의 신을 규정하는 게 중요한데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 그러니까 영원 완전 신이 포인트야. 알겠죠? 여기서의 신은 쓰세요. 인격신이에요. 혹시 무슨 말 하는지 아시나요? 인격신. 이때 시기 때는 이제 막 사람들이 다신교를 벗어나서, 오케이? 다신교를 벗어나서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신을 전 세계적으로 처음 믿어본 거지. 이거 유럽 때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신이 기존 신들의 성격을 다 떠안아야 돼.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지식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격체를 가졌어야 되고 하류층에게도 접근하기가 쉬운 신이어야 돼. 어떤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신의 섭리랍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교 단체에 갔는데 그쵸? 물리학이나 지구과학을 가르치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신은 우리에게 친숙해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주는 신이어야 된다 이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 해주는 영원하고 완전함을 준다 이거. 이해되셨죠? 영원하고 완전함. 그래서 여기다 쓰셔야 되는데 인격신이라는 건 뭐냐? 인격신이라는 건 뭐냐?
인간을 위한 그쵸 자기만의 솔루션 영원법이라는 걸 강조할 겁니다. 여기 아퀴나스라고 쓰셔요. 밑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장 넘어가면은 아퀴나스라고 볼 거거든. 그래서 신이 만들어 놓은 그쵸 완벽한 규칙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영원법을 따라서 그쵸 인간들이 만든 법 비스무리한 불완전한 존재를 자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만 쓰시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알겠죠? 보시고 아까 저기 뭐야 다른 프린트 좀 가져올게요. 됐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산업화 시대 때는 뭐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경향이 심화되었으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및 자유와 평등이 실현된 삶은 행복이라고 먼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쵸? 그 물질적인 풍요 이게 여기다 쓰시면 돼.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쓰세요. 자유와 평등이 특히 그런 녀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는 5개 정도가 돼요. 대략으로만 얘기해도.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자유와 평등만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유랑 평등. 아, 거기 밑에 있네. 그래서 거기다 하나만 더 써.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 자유, 평등 안 나와 있는 걸 써야 되니까 행복추구권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 맥락에서 프린트를 그렇게 심도 있게 던져주진 않으니까 넘어가셔도 좋고 오늘날에는 객관적 밑줄 뿐만 아니라 건강, 취미, 인간관계, 복지 등 주관적 만족감, 주관적. 그러니까 객관적하고 주관적을 같이 가져간다라는 거고 자연환경, 인문환경은 패스. 이거 패스 알겠죠?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유불도. 그치 여기가 어려운 거니까 33페이지부터 봐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그 자연윤리 때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 이인을 실현하는 것 요거 밑줄 이인을 실현한다. 그리고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한다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누가 줬대라는 거야. 하늘이 줬다. 하늘. 유교하고 도교를 복합시켜서 니네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프린트를 학교 선생님이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야 2, 3학년들 배울 교육과정을 그쵸 미리 주는 건데 교육과정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이 윤리사상이라는 과목의 그 구성과 똑같단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 학교 선생님이 뭘 지어내지 않는 이상 그럴 시험 문제가 없겠죠. 다 누구 걸 따왔겠지. 비슷한 교육과정 걸. 이걸 참조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렵지는 않다. 그게 바로 하늘이라는 거다. 이 유교 도교를 비교할 때 구분 삼는 게 보통은 하늘인데 유교를 좀 아셔야 돼. 유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종교가 아니야. 사실 유교는 매뉴얼이에요. 시스템. 오케이? 사회화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화 체크리스트. 그래서 특히 사람들이 그쵸 인간관계를 맺을 때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원하는 게 달라. 유교는 착하게 살게끔 사람들을 디자인하는 게 목표인데 도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방목형. 이해돼?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들 한 비유해 보면은 유교는 이제 그냥 어떻게든 전월세를 짜내서라도 내 대치동에 보낸다. 오케이? 내가 사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도교는 야 애들이 뛰놀 때 놀아야지 정신적으로 건강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좀 냅둘 때는 냅둬 이런 얘기예요. 괜찮죠? 그런 식으로 좀 방침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인을 실현하는 것. 그래서 이인은 뭐냐? 쓰세요. 차별과 구별이 있는 사랑의 정신. 이렇게 합시다. 위계. 좀 더 간단하게 글자를 줄여야 되니까 위계가 있는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쉽게 말하면 차별과 구별, 존비 친소의 구별이라 그래. 이거를 좀 많이 쓰더라고. 존비 친소의 구별이 있는 사랑의 정신. 근데 이제 이걸 쓰고 나면 풀이해 주려고 이걸 쓴 건데 여러분들은 더 미궁에 빠진 이게 뭐임? 존비 친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랑 가까운 사람인지 나랑 먼 사람인지. 그치?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 형제나 부모님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먼 거지 서로. 이해되셨죠? 뭐 연락처도 아는 건 없고, 그지? 오늘 이제 뭐 포스터를 보고 만났는데 이거 생긴 것보다 좀 뚱뚱한데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뭐 누가 장난이에요? 이해되셨죠? 친한 거는 그러니까 나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보다는 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 봐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미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틀려. 인으로 미워할 수 있어, 없어? 이름 한 번만.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이름 외워야 돼, 이름.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뭐야? 사랑의 위계, 구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그걸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이런 거지, 서열과 구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유교야. 그래야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케이? 헌신한다, 이런 얘기예요. 양보하고, 그쵸? 도와주고 서로 이웃끼리 돕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유교 공동체가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죠? 근데 이제 도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도교는 이걸 도교는 이걸 까는 거야. 인위적이다라고 까면, 인위적이다. 인위적이다라고 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 야, 의리가 사라진 세상에서나 예라는 게 발달한다. 뭐냐, 너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가식을 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도교는 좀 유교를 까는 지문 형식으로 나오면은 도교인 게 좀 많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불교 같은 거는 청정한 불성. 그쵸? 청정한 불성. 그러니까 청정한 불성이라는 건 뭐야? 이걸 바탕으로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린다 그랬으니까 불성은 쓰세요. 선천적이다. 간단하게 일단. 불성이란 건 뭐야? 갖고 태어난 성질, 선천적이다. 후천적인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은 쉽게 말하면 없는 건 아니지만, 쓰세요. 영원하지 않다.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거야. 유한하다. 유한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한함을, 그쵸, 스스로 안고 가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뭐 연기, 이런 걸 되게 강조한다고. 이게 불교예요. 불교. 오케이? 자비야, 학교에서 이거 하지 않았니? 안 했니? 기억 안 나니? 아직. 잠깐만, 이거 2단,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일단은 맞지 않나?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어요. 4단 같이 옆에 겸해놓고 일단 보면서 할게요. 기다려보시고 4단원 기다려보세요. 문다성 106페이지부터 요거. 그래서 일단 적어보세요. 어떻게든 얘네는 시험이 나올 거긴 해요. 언제든지. 그래서 자비와 연기설을 바탕으로 특히 뭐야? 내가 영원하다라는 의식, 혹은 그쵸, 뭐 소유, 이런 걸 극복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넣어주면 안 되는 거 하나 써줄게. 여기 넣어주면 안 되는 거. 여기다가 윤회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윤회가 있어요. 윤회가 뭐야? 아, 내가 그쵸?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체제 안에 들어있는 게 윤회인데 이 윤회는 극복하는 거가 아니고 그냥 이러한 질서를 잡아준 하나의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만. 괜찮습니까?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뭐 무의자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이게 도가는 별로 어렵진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 하나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거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래서 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뭐야? 쓰세요. 백성들이 무식하다라고 써도 좋아요. 백성들이 무식하다. 인위적인 게 아닌 거니까. 사람들이 무식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보시면 된다. 그래요. 화면이 왜 꺼졌노? 괜찮습니까? 저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칸트, 공리주의 있는데 예. 지금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일단은 이성의 기능 밑줄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 나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케이? 이 궁극적 목적이 행복인 거 밑줄.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달라 조금 어렵게 내는데 예. 이런 거야.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쵸? 그 행복을 구현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중요하다고 봤어. 그래서 이성의 기능이 발휘된다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건 이거야. 거기다 쓰세요. 품성적 덕. 이거 지우고 써줄게. 지우고 품성적 덕이라고 쓰시면 되고 품성적 덕. 이 품성적 덕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쵸 예를 들어서 너 자신을 알라 그죠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할 수가 없을 때 그죠 간단하게만 처리할게요. 후천적 덕이라고 쓰시죠. 이런 거를 강조할 겁니다. 학교에서. 네. 프린트로 나온다면 요 정도. 실천할 수 있는 지적인 덕을 실천할 수 있는 품성적 덕을 통해서 이성의 기능이 잘 발휘된다. 이 발휘된다는 특히 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적 덕을 중용이랑 이어서 교습을 할 겁니다. 학교에서는. 쓰세요. 중용. 중용은 일단 별게 아니고 적당함이에요. 적당함.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건 이거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덕목을 실천할 때 어디까지 실천해야 되는지는 그 사회의 허용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가 미국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서, 그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봄도 오고, 그죠? 날씨도 좋잖아. 그래서 기분 내려고 히피펌을 하고 갔어. 자, 뭐라 그럴까,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아우, 참 머리 예쁘겠다, 이러고, 자, 통과! 시켜줄 거야. 아니면은, 일단 정지시킬 거야, 학교 선생님이. 일단 세울 거예요. 그쵸? 특히 막, 주황색 히피펌 이런 건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발작 포인트를 긁을 수가 있죠. 그쵸? 근데 미국 학교였으면은, 그래, 예쁘게 잘했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의, 그쵸? 적당함의 기준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보편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성의 기능이 잘 발휘된다는 공동체마다 다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다. 알겠죠? 도덕적인 삶은 실천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여기 있죠? 일시적 감각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거 써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정념에 방해받지 않는 초연함이라 그랬으니까 자연의 질서 여기다 밑줄 그으시면 되고. 그죠? 그 정도 하시고 일단은 칸트 공리주의는 조금 어려우니까 한 5분 쉬는 시간 갖고 인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한번 해볼게요. 도움이 말해줘서 땡큐.